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It's me time. 일도 육아도 잠시 멈추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봄이고요. 저는 소란입니다. It's Me Time은 일, 육아,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미국 워킹맘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째 미국에 거주 중인 두 워킹맘이 소소한 미국 생활과 나를 위해 했던 작은 노력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etimetalks로 DM을 주시거나 me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스파티파이로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주소는 아래 링크로 찾아주세요. 소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요? 어느덧 10월입니다. 그동안 휴가도 갔다 오시고 약간의 휴식기를 가졌는데 지금쯤 이제 시차 적응은 다 되셨나요? 네, 9월 중순에 돌아와서요. 한 2주 동안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아기랑 같이 막 밤에도 일어났다가 새벽에도 일어났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또 돌아보니 어느새 10월이네요. 맞아요. 저도 본래 시차 적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아기 키울 때는 한국이나 이렇게 다른 여행 갔다 오고 나서는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차 적응이 빨리 되려고 해도 아이가 이제 갑자기 밤에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는 결국에는 거의 한 2주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진짜로. 이번에, 여름에, 한국이랑 이제 중국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어가지고서, 이번에는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여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는 신학기 그다음에 유치원 갔죠. 이제 소라님 아이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는 의외로 정신없이 9월이 시작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미국에서의 9월 를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를 해보면은 그동안 저희도 이제 대화를 많이 못 나눴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눌 겸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한 명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둘째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중학교만 되면은 과목별로의 아이들이 이제 클래스를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다 학창 시절을 보냈어가지고 미국 와서 제일 좀 이상하다 생각한 거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은 다 같은 반에 앉아 있고 물론 뭐 과학이나 그런 랩실이나 체육관 가거나 할 때는 움직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반에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전부 자기가 그 반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더라고요. 근데 락커가 있기는 한데 애들이 거의 잘 안 쓰고 뭐 분실 위험도 좀 있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쉬는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거의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퀴 달린 가방을 사줄까 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비효율적인 아이들에게는 편하지 않은 생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잘 학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고등학교 그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는 다시금 이제 자기 태엽을 감고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스케줄이 또 바뀌다 보니까 이제 라이드 하거나 깨우거나 그런 기상 시간부터 모든 스케줄들이 변동이 되니까 저도 거기 적응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2살이 되고 하면서 데이케어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게 큰 변화죠. 저희랑 이제 여름 내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시차 적응하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데이케어를 가야 되니까 또 낯선 선생님들, 반 친구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집이랑 다르게 루틴이 있으니까 또 따라야 하는데, 정말 아침마다 곤욕이었어요. 가기 싫어해가지고서 울고, 달래고, 또 저 나름으로는 이제 애가 데이케어에 있으니까, 재택하면서는 혼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편해진 것도 있긴 한데, 확실히 아기가 2살이 되니까 자기가 표현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같이 좀 피곤해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첫 사회생활이잖아요. 아기한테는. 그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고 편하게 지내다가 규칙도 없고 그렇게 되다가 유치원만 돼도 낮잠 시간이 분명히 있을 때고 그다음에 파지 트레이닝 안 된 애들은 다 같이 화장실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처음에 진짜 저희는 큰애, 둘째 다 한두 달을 뭐 울면서 가고 둘째는 또 워낙 예민해가지고 그 적응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아팠다면서요, 처음에는. 네, 아까 지금도 아직 코를 훌쩍거리긴 하는데 또 막 감기 걸린 것처럼 뭐 코 감기 뭐 기침도 나고 또 하루는 열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서 또 잘 버티나 싶다가 또 일하는데 전화 받고 다시 일찍 애기 데리러 가야 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짠한 것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전에 자랄 때 엄마가 이제 집에 전업주부로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 겪었던 거라서 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되나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차라리 제가 겪고 기억도 안 나고 뭐 잘 지내왔으면은 뭐 그래라 할 텐데 그냥 괜히 좀 짠한 건 있죠. 저는 보통 여기 그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일찍 보내잖아요. 데이케어를. 그래서 뭐 생후 1년 돼서 보내는 아이들도 봤고. 근데 저는 이제 재택근무였으니까 저도 그런 짠한 마음에 정말 만 3살까지는 내가 그래도 키우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뭐 중간에 바쁜 시간에는 잠깐 베이비시터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는 했는데 적응하는 기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일찍 보내는 게 더 적응이 그냥 적응하는 시간이 짧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물론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그 늦게 보내면 또 보낼수록 집에서 있었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새로운 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껴서 또 말도 잘하니까 그거에 더 반항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집에 있는 게 너무 지겨웠었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루 만에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정말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까지 키우다 보니까 기질이 약간 다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뭐 사교적이거나 예민하거나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적응 기간은 분명히 있고 그 아이가 울 때 같이 아려오는 마음 이거를 잘 다스리는 게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큰 힘든 고비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는 9월이 돼서 이제 마지막 쿼터, 이거 이제 내가 일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새로 데이케어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아파서 전화를 받고 일찍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첫째 주는 약간 좀 일찍 데려왔거든요.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9월은 진짜 정신없이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미국 회사는 아이가 아프다 그런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이해를 해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 때도 너무 다행스러웠던 건 저희 팀장이 되게 비슷한 그 또래의 아이를 가진 엄마였어가지고 너무 그거를 잘 그 이해를 해줬어요. 근데 너무 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걸 너무나 잘 알고 주변에 그런 엄마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야, 다 가니까 가. 뭐 애 픽업해야 해도 이게 약간 체화되지 않으니까
막 눈치를 더 보게 되고 막 어쩔 때는 얘가 왜 아프나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정말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유연함을 주는 회사니까 그런 회사에 또 이제 다니는 중이라면은 가능한 그 혜택을 많이 누려라. 그리고 시간이 빠르니까 또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큰애는 저도 한 1년은 계속 감기 걸렸던 것 같아요. 낳으면 다시 보내면은 또 감기 걸려갖고 오고, 그리고 대신 여기 유치원들은 열이 나면 무조건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또 데려와서 일주일 데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거에 막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금방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럼 누구보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 신발 신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특히나 먼지 막 이런 지저분한 게 훨씬 강할 텐데, 나중엔 그래서 누구보다 튼튼해져 있더라고요. 맞아. 신발 신고 있고 굴러다니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경악했어요, 저도. 네, 강해져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첫째 때는 그래서 갔다 오면 정말 그런 위생 막 이러고 했는데, 뭐 유치원 가면은 그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경악을 하고서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했다가, 둘째 때는 뭐 마음을 놓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옛날에는 막 쓸고 닦고 애기 주변 열심히 했는데, 둘째 때는 아예 집에서 면역력을 키워서 간 것 같아. 그래서 둘째 때는 그렇게 안 아팠어, 애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9월이 후다닥 가고 10월이 지나갔다니 이제 한국에서는 추석이었잖아요, 심지어. 저는 오늘 엄마한테 전화 받고 혼났잖아요. 추석인데 연락 한 번 왔어 했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하루 딱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휴 해가지고 이번에 되게 길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젠지 오늘인지 어떤 날이 진짜 추석인지 헷갈려서 저도 그래가지고 검색해 봤잖아요. 진짜 추석일은? 뭐 해가지고. 송편이나 이런 거 사서 안 드셨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주말이 또 훌쩍 지나갔어요.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추석에 미역국 맞나요? 저는 애들, 그래도 좀 뭐 한 대여섯 살일 때는 같이 만두도 빚어보고 뭐 그런 것들 있었는데, 이제 점차 여기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여기 과학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 봐요. 그러면서 어제 둘째 아이가 뭐 밤 11시 40분인가? 그때가 가장 큰 그 보름달 풀문을 크게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자기 늦게 자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맞다. 한가위 있지. 그때 느껴가지고는 그 밤에 나가서 모두 소원 빌고, 그다음에 송편은 이제 사가지고, 그래도 뭐, 한국 추석 이런 거 설명은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얘기하고, 근데 참, 여기 있으면서 좀 아쉬운 거는 그런 명절 때 시간에 그렇게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아이들도 그런 문화를 즐기고 느끼고 할 텐데, 그걸 못 해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은 단톡에서 세상 편한 줄 모른다며 시댁 가가지고 네가 고생을 해봐야 이런 소리를 안 하지 하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아쉽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느낌 그런 건 없잖아요. 맞아요. 모든 장단점이 있으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롭게 9월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는 이제 뭐 어떤 바이오리듬이나 스케줄도 되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집중하고 관심을 더 갖게 되는 뭐 루틴들도 좀 생겨난 것도 있긴 있는데, 소라님은 어떠세요? 아이 때문에 스케줄이 확 많이 변했는데. 저는 특별히 막 따로 생긴 루틴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그나마 바쁜 와중에 그나마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건, 혼자서 나가는 뭐 달리기, 조깅하는 거 정도? 그리고 여름에 이제 여행 휴가 하면서, 음악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요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여름에 느낀 게, 올 한 해 제대로 뭐 어떤 음악이 좋은지, 가 아예 음악 같은 거 자체를 안 듣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의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도 들으려고 하고, 운동하면서도 듣고 되게 좋더라고요, 새롭게.
근데 원래 음악을 잘 들으셨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이 듣고 즐기고 이런 거는 굳이 안 했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은 오디오북이나 뭐 팟캐스트는 들어도 오히려 이렇게 음악을 듣고 느끼고 이런 건 뭐 안 했었던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번 여름? 그리고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팟캐스트가 오디오북이 내려놓고 그냥, 음악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데 의외로 되게 릴렉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항상 긴장감 있게 우리가 막 뭔가 인풋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잖아요. 암암리에. 그리고 조금 일을 하는 엄마로서 항상 저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산성? 효율성? 뭐 약간 이런 효율적인 시간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암암리에 많이 따지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들이 많이 점철돼 있다가 아마 소라님도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음악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나를 이제 여유롭게 릴렉싱하는 그 음악 속에서 풀어내는 듯한 뭔가 그 음악에 젖어서 가만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느낌도 맞아요. 힐링에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태까지 계속 이제 왜 출퇴근하면서도 뭐 뉴스라도 들어보자 한다던가, 아까 말해요. 그 책을 이제 볼 때도 넌픽션 중심으로 약간 더 되게 정보 중심으로 많이 찾아보고 듣고 이랬던 것 같고, 또 유아서적도 많이 보고 듣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흐르는, 그냥, 거를 듣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그냥 그게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번 여름, 가을 접어들어서.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바빴는데, 아까 달리기 했던 거, 이제 그 레이스 마라톤을 등록한 게 있어가지고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미 커밋을 했으니까, 진짜 부상 예방 차원에서 간신히 하는데,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지친데도 이렇게 어쨌든 운동화 끈을 이렇게 매서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은 아주 좋아요. 그래도 그렇게 뭔가 딱 잡혀져 있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되지. 안 그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보미님도 달리기 이제 조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달리기를 더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고 묻는다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커뮤니티나 동네에서 열리는 뭐 5K 뭐 이렇게 레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냥 일단 크레딧 카드 돈을 내고 나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9월 달 초에 저희 동네에서 5K 달리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 아는 분하고 했는데 그날 정말 많은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날 제가 운영자한테 이메일을 막 보냈어요. 내일 보니 이게 뭐 비가 조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정말 7시부터 거의 대차게 내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캔슬이 되는 거냐? 근데 답 한 줄이 딱 나왔더라고요. 뛰는 데는 날씨가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장대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등록한 아는 언니는 그래도 달리기에 저보다는 진심이었던 언니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안 갈 거라는, 입이 맞으면 나는 몸살 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의 좋은 마음도 좀 있으면서 커피를 내리면서 있었는데 그 아는 분은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랬어요. 갔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 빼고 다 달리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는 분은 자기 나이대에서 2등을 하셨더라고.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그거를 보면서, 이게 나도 의지박약이구나. 이 커밋을 했으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투철하게 더 의지를 세워서 갔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반상하면서 다음번에 했을 때는 꼭 좀이라도 자신이 없더라도 달려보자. 우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진짜 이번에 뛰어가지고서 감기 걸렸으면 큰일 났을 뻔 했으니까 이번에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레이스 참여하는 것도 약간 그런 이벤트성을 주고 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이제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아침에 눈 뜨면 망설이잖아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근데 이제 막상 공원 가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같이 좀 그 분위기에 취해서 달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충분한 숙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코비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라클 모닝에 빠진 것도 있었고, 뭔가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뺄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거를 한동안은 좀 무리하게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른 아침에는 눈이 막 저절로 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확실히 나이가 들으면서 이게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자기 전에 항상 책을 몇 자라도 이제 저는 이북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그거를 봤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너무 침침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건조증이 너무 심해져서 막 눈물이 나오고 아파온 적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겹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역시나 건강관리에 관련된 모든 강의나 책에서도 왜 숙면을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럼 이게 단순히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불안감이나 우울감, 뭐 갱년기에 최고 좋은 보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조건 7시간 정도 되는 그런 자기만의,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 숙면의 시간이.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7, 8시간은 자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좀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6시간 이상을 자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몸이 일찍 일어나는 게 체화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피곤함이 좀 있을 때는 다시 누워서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몸으로 느끼는 거는 충분하게 잠을 자는 날은 기분이 확실히 상쾌하고, 그 다음에 기분도 좋고, 뭐 아이들한테도 더욱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잠을 조금 잔 날에 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다음 누군가가 많이 말을 걸었을 때 그거를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와 연결되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안 그래도 이제 피곤하면 점점 예민해지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 내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좀 주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계절감도 좀 만끽하고, 그래서 여유롭게 10월까지 잘 보내볼까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자라고 해도 자꾸 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그 수면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뭘 하세요? 샤워를 한다던가 뭐 차를 마신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시도해 보시긴 좀 괜찮았던 게 있었나 해서. 저는 빠지지 않고 하는 거는 진짜 아침 산책은 매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막 처지는 날이 있거나 마음이 이러면은 그때는 2번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근데 이제 아침에 하는 거를 권하는 거는 햇살이 그때 이제 막 떠오르면서 그런 기운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햇빛을 확실히 많이 보고 그런 날에는 이제 잠을 좀 더 잘 자고, 그다음에 걷는 게 그냥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경보, 그다음에 중간에 뭐 10분 이상씩 뛰고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막 어쩔 때는 뭐 허벅지도 땡기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 날에는 확실히 더 숙면을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전에 보다는 자기 한 2시간 전에 자야지 훨씬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기들 같은 경우도 목욕하고 나면 바짝 깬대요. 그래서 그 애들을 자기 한 1시간 전에, 그러니까는 아무리 갭을 길게 둔다고 해도
조금 둔다고 해도 1시간 정도 전에는 이제 샤워를 시키고 그다음에 왜 바디 마사지 해주라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도 그냥 자기 전에는 이제 밥 먹고 나서 대부분은 거의 좀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 먹고 좀 졸리더라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근데 어쩔 때는 피곤할 때 30분 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수면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해서 낮잠 30분 이상 자면은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딱 20분, 30분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그렇게 알람으로 해가지고 깨워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자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은 저녁 먹고 식곤증이 올 쯤에 샤워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할 일들이 있으면은 저는 카모마일 티는 너무나 좋아하는 티. 그래서 그게 보통 여기 이곳 사람들도 숙면에 좋은 그 티라고 해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먹고 있으니까 그거는 숙면에도 좋다고 하니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루틴을 딱 정해서 아침에 무조건 뭐 오전 조깅, 걷기 이거 하는 거 정해 놓고 그다음에 점심 때 너무 졸리면은 잠깐 20분 낮잠 자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따뜻한 물로 뭐 샤워하는데 반신욕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녁 일하면서 티 마시고 좀 심플하게 정해놓고 하는 편이에요. 저 아기랑 같이 아직 자고 있어서 같은 방에 계속 제대로 된 잠을 못 자서 근데 왜 아까도 뭐 육아 때문에 바쁘고 피곤하고 남편한테 불만도 많고 잠을 못 자서가 큰 맞아요. 진짜 요새 보면은 진짜 그 건강 관리의 1순위더라고요. 숙면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우리가 인생 3분의 1을 잠으로 소비할래? 막 이러면서 유독 한국 사람들이 잠에 야박했대요. 그리고 막 조금 자야지 뭐 대학 붙고 막 이런 게 사실 되게 많았잖아요. 저희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더라도 책상머리에서 자라고 막 이러고 이랬는데 뇌나 뭐 뇌과학 이런 거 관계해서도 책도 좀 보고 관심 있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 잠이 가장 모든 거를 이제 피로했던 부분이나 이제 고장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충해주고 보강시켜주고 고쳐주고 하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진짜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잠을 자도 뭐 괜찮지 않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또 얘기 들으니까, 아기랑 분리수면을 빨리 시작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진짜 다른 이야기 토픽이긴 한데, 요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왜 미국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는 훨씬 일찍 방에서 따로 재우잖아요. 그래서, 제 한국 사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기랑 많이 같이 잔다는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둘 다 두 아이 모두 생후 4개월부터 떨어져 잤어요. 근데 이게 만약 저 혼자였으면 그렇게 할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첫째 아이가 잘 때 보면 이게 쥐죽은 듯이 자는 애들가 있고 소리를 내면서 자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은 그 내부에서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 장기들이 자리를 잡느라고 그게 나름 너무 힘들어서 용 쓰면서 자는 거라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 막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애기 태어나고 나서 베시넷이라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침대를 침대 옆에다가 놓고 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 예민하신 거라. 그래서 저는 자면 깊은 잠에 빠지는 건데 남편 때문에 깨는 거예요. 계속 남편이 얘 무슨 일이지? 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래서 계속 왔다 갔다 제 옆자리에 베시넷을 놓으니까 계속 침대를 돌아가지고 가가지고 애를 여기 보고 저리 보고 하니까 저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이제 4개월쯤 되니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돼가지고는 했었는데 둘째는 2개월 때 데려왔었나? 근데 아무튼 남편이 어느 날 이 옆방으로 베시넷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 같은 걸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소리 다 녹음되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까지 다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긴 했는데, 애가 잉 소리 나면은 이 기계에서 반응하는 소리보다 제가 진짜 눈이 번쩍 떠지면서 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한 번 자면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엄마의 힘인가? 아, 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침대로 옮긴 거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은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손님 방처럼 쓰는 방에다 애를 놔뒀어가지고, 거기에 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그냥, 보통은 배고파서 깨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를 먹이면 먹다가 거의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애를 눕히고 바로 옆방이기도 한데도 그게 너무 피곤하면은 저는 그냥 거기서 잤어요. 침대에서. 그렇게 하고 그 수면 분리라는 것 자체가 그 아이한테 엄마의 공간이 아닌 너의 공간 안에서 자라는 거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아이의 공간에 내가 가서 그 아이의 공간에다가 똑같은 공간에다가 자고 이제 먹이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공간이라는 걸 익숙해지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희망을 품었던 거는 모든 습관의 세팅을 다 할 때까지는 2달에서 길어야 1달이라는 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루틴을 이제 새로 정할 때 최소 2주는 있어야지 이게 몸으로 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엄마도 없으니 내가 향후 육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2주 아니면 길게 1달을 못 버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애들한테 어떤 습관, 이제 낮잠 시간도 조금씩 바뀌잖아요. 아기 땐 2번 자다가 나중에 1번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루틴을 바꿔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생각한 거는 그래 2주만 버티자. 왜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애는 당연히 없어요. 뭐 습관을 고치든 버릇을 고치든 이런 것들은. 근데 대부분은 2주 그냥 딱 마음 먹고 그 안에서는 그렇게 뭐 스트러글링 하는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화가 날 일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생각보다 또 빨리 잡혀요. 2주까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잘 때 그냥 항상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욕하고 그다음에 마사지 꼭 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그 이루마 곡 피아노 곡으로 딱 하나 정해가지고 그 곡을 무한 반복으로 되게 조용하게 틀어주는 걸 했더니 나중에는 그 습관이 무서운 게 그 노래만 들어도 자동으로 하품을 해요. 정말. 그래서 아이를 이제 계속해서 이 나의 프레임 안에 맞추는 거지. 근데 그 음악 트는 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제 그거 진짜 한번 시작해 봐야겠어요. 요즘 또 너무 늦게 자려고 해가지고서. 맞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소라님이 음악 들으면서 릴렉싱 하셨다고 한 것처럼 아이도 막 너무 피곤한 날 오히려 늦게 잘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이완을 하는 뭔가 마음을 이완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굳이 애가 바로 누워서 자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슬리핑 트레이닝이 잘 되면은 그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크립 안에서 자기가 이제 장난감이나 그 러비 인형 갖고 놀다가 뒹굴뒹굴 하다 자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로 자는 법을 애들이 모르니까 그 말똥말똥 떠 있다가 그 피곤함을 이제 몸으로 체화하면서 그거를 이완시키면서 잘 때까지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슬리핑 트레이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하려면 체화를 빨리 시키는 거는 이제 어릴 때일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빨리 해서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애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니까. 근데 지금 만약 시작하면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런 애가 이제 반항하는 거나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시기가 있긴 있을 텐데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애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엄마들은 울리는 걸로 잘못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애들 한 번도 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같이 옆에서 조금 애를 좀 이제 컴포트 시켜주는 시간도 좀 가지면서 어쨌거나 처음부터 잘하는 애는 없으니까. 근데 대신 내가 그 아이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
바닥에서 잘 거면 이불 딱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엄마가 네 옆에서 걔를 컴포트 해줘서 잘 때까지 있어준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안에서 네가 편하게 자는 시간에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줄게.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네, 한번 해 봐야겠어요. 이제 데이케어 적응하고 나면 수면 교육까지. 아니, 근데 진짜 저는 항상 마인드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해서 바로 올 수 있는 친정 엄마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행복하게 지내려면은 잠을 그래도 애가 충분하게 이어서 자는 잠이 있어야지 내가 5, 6시간만 있어도 되게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롱텀으로 봤을 때 내가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2달에서 1달은 고생할 수 있다. 아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짜 굿팁이에요, 굿팁. 시작할 때 알려주세요. 아, 요즘 생긴 루틴이랑 습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다시 육아 팁으로 흘러갔네요. 저는 제 거 루틴 만들 때도 아, 그래, 2주에서 1달은 걸리니까 그때까지만 꾸준하게 해보자.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리고 뭐 3일 때 안 되면 지금부터 다시 2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자리도 잘 잡히고 그래서 그때 육아 서적 읽고 배우고 했던 것들을 저한테도 많이 적용해보고 그렇게 응용해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더 아기랑 같이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이든 운동이든 하고 좀 달리기 시키세요. 좀만 크면. 그죠? 같이 운동하고 아니면 각자 운동 좀 하고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아기 키울 때는 이게 정신력으로 옛날엔 다 됐지만 아이는 내 맘대로 되진 않기 때문에 전 지금도 생각해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힘든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모든 엄마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 뭐 다음 얘기도 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번 가을에 하고 싶었던 거 뭐 있으세요? 계획이나 저는 조금 이제 한 템포 천천히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는 좀 단풍 구경을 가볼까.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가을만 되면은 가족들하고 뭐 하이킹도 가고 캠핑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큰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스케줄도 그렇고 특히나 뭐 아이들이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주말이 더 바쁘고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 아이들 금방 독립할 것 같고 그래서 좀 같이 가족들끼리 옛날처럼 날을 아예 정해놓고 하이킹을 가거나 가까운데 그런데 여행을 좀 가거나 그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면 또 11월 달에 여기에서는 좀 쉬는 주가 있어요. 학교가 며칠 동안. 그러니까 보통 그때 여행들 가까운 데로 많이 가는데 또 둘째 아이 생일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약간 자연 구경도 할 겸 계절이 달라지는 것도 만끽할 겸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볼까 계획 중이에요. 소라님 어떠세요? 저는 하이킹 이제 단풍 구경 얘기 들으니까 너무 너무 가고 싶네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 계획이라고 하면 딴 것보다 이제 아기 2살 되고 이제 진짜 베이비 인fan트에서 이제 터들러가 된 거니까 데이케어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갑자기 약간 그러니까 그 넥스트 페이지에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습관이나 루틴도 잘 잡아주는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일하는 것도 대충 하고 막 갑자기 막 재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까 가르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루틴 잡고 이제 또 데이케어 가니까 저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좀 생긴 거거든요. 낮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또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와중에 틈틈이 혼자 시간을 내서 뭘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그때 아직은 막 피곤해가지고서 그냥 잠깐씩 이렇게 들어 눕는다거나 그러는 게 많은데,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아니면 음악을 듣더라도 약간 조금 챙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 가을 시즌에 그런 걸 좀 잡아가고 싶어요. 9월 달에는 너무 이제 여름 또 이런 이제 트랜지션 사이에 너무 정신이 없었다며 이제 좀 루틴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재택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그래도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점심시간 이럴 때는 아무도 이제 회의를 되도록이면은 안 잡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30분씩 꼭 책 읽는, 낭독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정해 놓으면은 그것도 그냥 스카이프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쭉 해온 그 낭독인데 그분도 이제 일하시는 분이고 딱 자기 그 쉬는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하루에도 몇 개씩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임을. 근데 그거 한 지 한 1년 넘었거든요. 물어보니까는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 금방 가잖아요. 뭐 유튜브 잠깐 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책을 또 좋아하는 분이기도 했고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시간을 가진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 시간도 있고 그거를 누렸다는 약간의 보람, 뿌듯함도 있고 그러니까 소라님도 사실 30분 짧은 것 같은데 또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라떼라도 먹고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이 재택근무에서 좋은 거를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너무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막 너부러질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좀 루틴을 잡아가야 될 것 같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좀 해서, 집안일과 그러니까 서로 각자 우당탕탕, 너가 좀 써봐, 이거 해봐, 이랬었는데, 이제 누가, 약간 플로우를 좀 잡길 바래요. 이걸로 겨울까지 우당탕탕, 이럴 수는 없어요. 맞아요. 미국은 진짜 딱 이게 시작이 뭐 한국이야 신학기가 뭐 3월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딱 가을이잖아요. 딱 요 기간에 방때 휴가 갔다 오고 막 모든 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희도 진짜 원래는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서로 정신이 없어 오늘 겨우 이제 시간을 맞추긴 했는데 이런 페이스를 잘 다시금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앞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잘 세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또 다른 하나 목표는 그죠. 팟캐스트를 다시 이제 정기적으로 잘 하는 거고 그거가 하나의 인디케이터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를 얼마만큼 잘 잡아가고 있냐.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 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너무 이제 벅찬 느낌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까지 이제 남은 한 해는 팟캐스트 좀 더 매진하는 얘기할 걸로. 걸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이제 나름대로 지금 해왔던 거, 그다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냐를 얘기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좀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저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같이 리플렉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정말 매번 모미님한테 너무 많이 또 팁도 많이 얻어가고 배우니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저도 되게 고군분투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겪지 마시라. 그리고 너무 말씀하실 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육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하거나 또 여기에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도 남자가 알 수 없는 이 엄마들의 고충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서로 완벽한 엄마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만이라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나도 저럴 때 그랬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꾸준히 잘 해가지고 더 하루하루 1%씩.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곧 다시 찾아뵙는 걸로.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etimetalks로 DM을 주시거나 me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들의 자신만의 진짜 시간 만들기. It's me time. 저는 소란. 저는 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